제가 말씀드렸듯이 디자인은 바이크를 결정짓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이며, 안녕하세요, 여대인 김대장입니다. 오늘은 이종소형인 이제 막 따셨거나 입문부터 커터급을 염두에 두고 계신 분들께 오토바이 제조사별 추천 리스트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나는 바이크를 과거에 타봤고 어느 정도 지식이 있으며 125보다 괜찮은 출력으로 바이크를 타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커터급 바이크를 선택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토크와 연비, 가성비인데요. 첫 번째로 연비는 마지막 마지노선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바이크를 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차보다 뛰어난 연비를 들 수 있는데요. 이미 125에서 누렸던 연비가 1.5배, 많게는 2배 이상 차이가 나지만 여전히 연비는 기대해볼 만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5에서 단순히 이동수단에 그쳤던 시절을 지나 쿼터급으로 넘어온 이상 연비를 어느 정도 비교하고 연비는 어떻게 잡고 있는지 따져보고 구입해야 할지도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바로 토크인데 당연히 125보다 치고 나간 힘이 좋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도로에서 느꼈던 답답한 주행감을 어느 정도 해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기통과 2기통에 따라서 토크감과 최대 출력이 조금씩 다릅니다. 본인의 라이딩 스타일에 맞게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쿼터를 구입한 이유는 한번 겪어보고 올라가는 사람은 있어도 다시 120으로 내려가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인데요. 그만큼 우리가 쿼터급을 타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기도 합니다. 연비도 나름 괜찮고 시내 주행 또는 외곽에서도 충분히 무리 없이 달릴 수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가성비입니다. 125 이상의 바이크에서는 전자장비와 각종 편의 기능이 좀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 ABS는 거의 기본으로 들어가 있다던가 나머지 TCS, IMU 등등 125에서 누리지 못했던 옵션들이 추가가 됩니다. 하지만 그만큼 소모품 가격과 정비 비용은 플러스 되는데요. 카울에서부터 플러그, 클러치 디스크, 체인, 구동계 등등 여러가지 가격 차이가 조금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슬립 사고 시 발생하는 수리 비용은 미들과 리터급에 비해서 확실히 경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쿼터급 바이크, 과연 어떤 바이크를 타는 것이 좋을지 각 회사별로 비교해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야마하 R3입니다. R3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추천해드렸듯이 한국에서 제일 많은 쿼터급 유저들이 타는 기종입니다. R3가 좋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제가 R3를 추천하는 이유는 여전히 국민 쿼터급 바이크이기 때문입니다. R3가 출시하기 전에는 CBR 250과 닌자 300이 인기를 얻고 있었으나 차량 가액이 성능 대비 비싼 요인으로 지금처럼 수요층이 많아지게 된 계기는 바로 R3가 등장하고 나서부터입니다. 고출력 2기통 엔진을 탑재하여 단기통 위주였던 타사 바이크와 차별화를 이루었으며 최고 속도가 200km에 근접하여 고배기량 바이크와는 어느 정도 주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브레이크 시스템 ABS가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운전이 미숙하여 감속 중 넘어질 가능성이 높은 입문 라이더들에게 큰 어필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부담없는 신차 가격, 저렴한 유지비, 쿼터급 바이크 시장에 활발한 중고 거래, 어디 하나 빠지는 것이 없습니다. 18년식부터는 환경법의 영향으로 차콜 캐니스터가 앞쪽 머플러 쪽에 부착되어 있고 이로 인해 연비가 상승하였습니다. 19년식부터는 풀체인지되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19년식부터 추가된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기 역학을 개선으로 최고속 8km 상승, 아날로그 계기판에서 디지털로 변경, 적립식 쇼바에서 가야바 도립식 쇼바로 변경, 할로겐에서 LED로 교체, 비상등 기본 탑재가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R3 신차 가격은 650만원이고 중고 가격은 550에서 600, 시트고는 780, 부품 수급상, 디자인상, 난이도 중, 추천도 상입니다. 두 번째는 닌자 400입니다. 닌자 400은 닌자 300의 후속 모델입니다. 야마하의 R3보다 배기량, 출력, 토크, 크기, 중량, 퍼포먼스 등에서 모든 부분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321cc인 R3와 399cc 닌자 400이 갖는 78cc의 차이는 퍼포먼스 부분에서도 극명하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닌자 400은 R3와는 아예 다른 느낌의 펀치력을 보여줍니다. 해외 영상에서는 드래그 영상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누가 더 빠르고 퍼포먼스가 좋은지에 대해서 대중의 관심은 뜨겁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닌자 400에 한 표를 주고 싶네요.
그리고 닌자 400이 갖는 희소성은 R3의 양산화에 지친 이들에게 존재감을 심어줄 것입니다. 이것은 반대로 말하면 닌자 400이 매물이 없다고도 할 수 있지만 닌자의 패밀리룩을 이어받은 닌자 고유의 컨셉은 라이더들의 만족도를 끌어올립니다. 확실히 백이량이 깡패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커터급으로 분류되는 모델 중에는 최대 배기량, 최고 마력을 자랑합니다. 또한 R3보다 공격적인 페어링 카울과 뾰족하면서도 시원하게 생긴 헤드라이트가 인상적입니다. 실제로 보면 커터급보다는 미들급처럼 덩치가 커 보입니다. 유일한 단점이라고 생각한다면 다소 아쉬운 가격이 되겠네요. 시트고가 R3보다 높아 더욱 달리기 위한 바이크라는 느낌도 줍니다. 게다가 사이드미러도 훨씬 차량 전방에 있어 더욱 자세를 낮춰야 사이드미러와의 거리가 가까워져 자연스럽게 더욱 상체를 숙이게 되는 포지션이 형성됩니다. 제대로 된 쿼터급 레플리카를 원하시는 분들은 닌자 400을 추천드립니다. 신차 가격 847만원, 중고 가격 600에서 750, 시트고 785, 부품 수급 중, 디자인상, 난이도 중, 추천도 상입니다. 세 번째 바이크는 듀크 390입니다. 듀크는 곡선이 아닌 직선으로 날카롭게 조각내놓은 카울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선명한 오렌지 컬러는 멀리서 봐도 KTM의 존재감을 드러내기에 충분합니다. 네이키드 장르에서는 듀크 시리즈가 오랜 사랑을 받아왔고 프레임 엔진이 고스란히 드러나면서 공격적인 인상은 한층 더 올라갑니다. 오프로드 바이크를 개조해 올로드에서 탈 수 있도록 만들어낸 슈퍼모토 장르에서 영감을 받은 듀크는 타사 바이크들과는 차별화된 특별함을 선사합니다. 듀크의 경량화는 가볍고 경쾌합니다. 오랜 시간 검증된 373cc의 단기통 엔진은 쿼터급 입문자에게 스포츠 감각을 자극시키며 펀 라이딩의 정석을 보여줍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상하게 듀크 390을 타면 도로 위에 무법자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순식간에 보였다가 사라지는 경우를 종종 보곤 합니다. 듀크가 지향하는 공격적인 포지션은 밋밋한 네이키드 시장에서 충분히 존재감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모타드에 가까운 자세로 앞쪽으로 당겨 앉으며 넓은 핸들바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핸들링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단기통의 특성인 슬리퍼 클러치까지 갖추어 과격한 변속 시에도 자신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차체를 제어할 수 있도록 합니다. 결국에는 가격 경쟁력과 대중성과의 싸움에서 이긴 자만이 선택할 수 있는 바이크라고 생각합니다. 듀크가 보여주고 싶은 것은 밋밋한 쿼터급 시장에서 최고속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신차 가격 699만원, 중고 가격 450에서 600, 시트고 830, 부품 수급 중, 디자인상, 난이도상, 추천도 중입니다. 네 번째 바이크는 허스크바나 비트필렌 401입니다. 오프로드를 만들던 스웨덴의 허스크바나를 KTM이 인수하면서 듀크 시리즈의 엔진을 그대로 온로드 모드에 적용시켜 비트필렌을 출시했습니다. 비트필렌 401 말고 스바르트 필렌 401도 같은 엔진이며 타이어와 포지션의 차이와 몇 가지 사항을 빼고는 사실상 형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트필렌은 특히 디자인에 신경을 많이 쓴 모습입니다. 작고 귀여운 외형을 가지고 있으며 상당히 무난한 느낌입니다.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으로 이미 많은 주목을 받고 있고 네이키드와 R 모델이 중간 정도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어서 상당히 편안합니다. 쉽게 말해 네이키드이지만 F차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세컨 바이크로 소장하고 싶은 욕구가 많이 생기는 모델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디자인은 바이크를 결정짓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이며 순배기 카울과 주위의 형광 포인트는 과하지 않으면서도 절제된 세련미를 보여줍니다. 리어 카울이 거의 없다시피 디자인되어 있어서 차체가 상당히 작아 보이는데 835라는 의외로 높은 시트고는 비트플랜의 공격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이크의 무게는 고작 148kg이기 때문에 373cc의 무서운 단기통 토크는 스로틀을 감는 순간 앞바퀴가 들릴 수도 있는 짜릿함을 선사해줄 것입니다. 조금 더 과장해 MXS의 400cc 엔진을 얹은 거나 마찬가지죠. 또한 동급 대비 준수한 가격은 쿼터급 입문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데 기여했습니다. 중장거리 위주가 많은 라이더들보다는 단거리, 카페 레이스가 되고 싶은 라이더들에게는 충분히 차고도 넘치는 바이크입니다. 743만원, 중고 가격 550에서 650, 시트고 835, 부품 수급 중, 디자인상, 난이도 중, 추천도 상입니다. 다섯 번째 바이크는 G310R입니다.
BMW의 네임밸류를 다는 순간 부정할 수 없는 브랜드 가치가 돋보입니다. G310R의 특장점은 모든 RPM 구간에서 토크가 일정합니다. 고 RPM을 치더라도 엔진에 무리가 가는 느낌이 덜하다는 것이고, 반대로 말하면 무난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G310은 BMW가 원했던 도시명 네이키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컷터급을 G310으로 입문하여 미래에는 S1000RR, R9T까지 자신만의 울타리로 끌어들이려는 전력도 돋보입니다. BMW가 원한 것은 브랜드, 디자인, 운동 성능, 합리적인 가격입니다. G310은 하나부터 10까지 균형을 맞추는데 힘을 쓴 흔적이 보입니다. G310의 특징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야마하 MT-03과 GQ390의 딱 중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MT-03이 2기통과는 다르게 단기통이라고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주행감이 너무 매끈합니다. 그 이유는 일반적인 단기통과는 엔진 구조가 반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엔진이 앞으로 흡기 장치를 달고 뒤로 배기 라인을 뽑아내요. BMW 최신의 박스 엔진과 마찬가지로 앞에서 뒤로, 위에서 아래로 공기에 흐르는 다운 드래프트를 재현했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앞뒤 무게 배분에 최적화된 설계를 구현했습니다. 편안한 포지션과 주행감을 느껴보고 싶으신 분들이나 BMW의 네임밸류를 믿고 컷터급 입문을 제대로 해보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추천드리는 바이크입니다. 신차 가격 629만원, 중고 가격 350에서 550, 시트급 785, 부품 수급 중, 디자인 중, 난이도 하, 추천도 중입니다. 지금까지 간단하게 쿼터급 바이크 추천 리스트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영상은 쿼터급 스쿠터 추천 리스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 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